6월 1일 건축주학교 8기가 개강을 합니다. 건축주분들은 꼭 공부하셔서 여러분 부동산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 상담소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 일조권에 관련된 영상을 내보냈는데요. 앞집에서 공사를 하면서 햇볕이 오전에 안 들어온다. 이 부분 때문에 일조권에 침해됐다. 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영상 이후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 분이 저에게 질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채널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두셨는데요. 매우 유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20년도에 건축을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남양, 즉 거실 쪽이 남양인 것 같습니다. 남양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집 앞에 소형주택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평수가 있다 보니까 남쪽으로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접경 대지로부터 1500 정도 거리가 되고 저희 집 거실 정면에 다락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군청 허가 민원과에 전화했더니 택지는 주거 전용 지역이 아니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뒷집은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는 상황이 말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건축사님 바쁘시겠지만 현 상황이 맞는 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댓글을 남겨두셨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원주택 단지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집 앞에 새롭게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접경 대지로부터 1500 정도 거리가 된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군청 허가 민원과에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적정한지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먼저 군청 허가 민원과에 질문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당 땅이 전원주택 단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주거 전용 지역이 아니랍니다. 제 예상으로는 자연녹지 지역이나 아니면은 시골의 대부분이 계획관리 지역이 많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도심 내에서는 주거 지역이 상당히 많죠. 1종 전용 주거 지역, 2종 전용, 1종 일반,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주거 전용 지역인 같은 경우에는 1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주거 전용 지역은 1조건에 해당이 된다. 자, 건축법에 해당이 된다는 부분이 되겠죠. 건축법에 1조건 적용을 받는 지역이 주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종 전용 주거 지역부터 3종 일반 주거 지역까지 1조건 적용이 되는데요. 해당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연녹지 지역이나 뭐 다른 지역이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은 말 그대로 1조건 적용을 안 받습니다. 건축법에서는 1조건 적용을 받지는 않죠. 그러니까 군청 허가 민원과에 전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군청 허가 민원과에서 선생님 지역은 주거 전용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조건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내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앞집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실 앞에 바로 좀 높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지역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그 내용을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남양에 많이 면해 있다. 그러니까 해당 대지가 1번지라고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남양이 되겠죠. 남양. 북쪽이 여기 있고 뭐 앞에 도로가 있다라고 한번 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앞집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좀 새롭게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2번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보시면은 접경 대지로부터 1500 정도 거리가 된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제가 의아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접경 대지니까 2번지 대지로부터 대략 한 1500이면은 1.5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앉혀져 있다. 그래서 이 건물이 1번지 건물인데 남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거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거실인데 거실 앞에 인접대지로부터 1500이다. 그래서 1.5m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자, 앞집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집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2번지 집이 되겠는데, 자, 이럴 경우에 여기에 뭐 다락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락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앞에 거실에 햇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1번지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략 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건축법에서 일조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조권 침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일조권 침해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침해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죠? 자, 동짓날, 그러니까 해가 제일 짧은 날이죠. 동짓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적으로 햇볕이 2시간 이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또는 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해서 4시간 정도가 들어온다면, 자, 이 부분이 다르죠. 연속으로 2시간이냐 아니면은 총량, 그러니까 띄엄띄엄 들어왔을 때 이 4시간이냐, 이 두 개를 만족한다면은 일조권의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온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한마디로 일조권 침해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동짓날 2시간 미만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띄엄띄엄해서 4시간 미만으로 들어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겠죠. 증명을 해서 일조권 침해가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손해배상. 즉 뭐냐면은 앞집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이제 돈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지에 해당되는 집은 2번지 상대를 통해서, 자, 여기가 햇볕이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할 수가 있겠죠.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다면은 아마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 결론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답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요, 우리가 좀 염두에 둘 부분이 뭐냐면, 자, 이게 전원주택 단지거든요. 전원주택 단지다 보니까 처음에 짓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짓는 사람이 얘 같은 경우 1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원주택 단지가 이제 텅텅 비어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 건축물을 짓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아마 전원주택 보게 되면은 필지가 나눠져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을 본 다음에 향도 봐야 될 것이고, 자, 그런데 1번지 집에서 한 가지 놓친 부분이 뭐냐면 2번지 집이 신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에 1번지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1번지를 설계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놀란 부분이요, 1.5m가 떨어져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타이트하게 집을 안 칠 수밖에 없는 대지의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1.5m라면요, 우리가 도심에서 1.5m를 떼고 10m까지 올리는 일조권 상황인데, 여기는 전원주택 단지인데 어떻게 남양의 인접대지로부터 1.5m밖에 떼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앞땅이 비어 있어도 거기서 건축이 가능한 것을 가정한 다음에 내가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대략 한 3m에서 4m 정도를 이격을 해서 앞집에서 건물을 올려도 내가 한 4m 정도의 마당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계획관리지역이라서 일조권의 침해도 없고 앞집도 남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마당을 만들고 뒤로 빼서 앉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건물이 딱 붙어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분쟁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단면도로 그려보게 되면은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요. 자, 이게 이제 1.5m가 되겠습니다. 자, 앞집에서도 이렇게 다락을 설치를 해가지고 건물을 올려버리면은 햇볕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에 거실에 햇볕이 안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이 건물 높이의 반, 그러니까 여기가 8m라면은 대략 한 4m 정도는 이격을 하고 건물을 앉혀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앞집과 뒷집에 인동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1번지가 집을 지을 때 이 건물이 바짝 붙여서 지을 것을 가정한 다음에 1번지가 앞에다가 마당을 스스로 확보를 해야만 일조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1.5m만 딱 이격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요, 재판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법 61조에 일조권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2층 이하이면서 8m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나옵니다. 조례에 따라서 일조권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법 조항에 나와 있는데요. 2층 이하이면서 8m 이하일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서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집이 내 땅에서 이격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집을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스스로 일조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당을 꼭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